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눗셈. 자, 나눗셈은 물리에서 분모 분자로 된 거죠. 그죠? 이 나눗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F는 그죠? G, R 제곱분의 MM 이래 되면은 두 개가 질량 곱하고 거리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G를 곱했는 게 F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F이 만류력인데 만류력은 질량 곱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눗셈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 관계는 관계인데 물리적으로 보면 분자는 비례, 분모는 반비례 관계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두 개를 나눈 것이 어떤 물리량이 되더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뭐 이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만일 여러분 뭐 오음의 법칙도 다르게 쓰면 전류는 뭐예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더라. 비례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눗셈입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나눗셈에서 재밌는 게 또 한 가지가 만일에 동일한 물리량이다. 동일한 물리량이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얘는 뭐예요? 뭐뭐의 비죠. 비 또는 상대라 그래요. 상대값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굴절율이 나와요. 굴절율의 비값은 뭐냐면은 N1 나누기 뭐 N2 이렇게 돼요. 그죠? 이 굴절율은 즉 속도, 매질에서의 속도에 비하고는 역수의 관계예요. 이렇게 돼요. 이랬을 때 동일한 물량을 나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상대 굴절율이라 그래요. 상대 굴절율. 굴절율인데 상대 굴절율 또는 굴절율의 비라 그래요. 이매질에 대한 이매질의 비. 이런 걸 우리는 상대 굴절율 또는요. 유전율이라는 게 이제 전기에서 나오는데 진공 중의 유전율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유전율이라 그러는데 이 진공을 기준으로 어떤 매질의 유전율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유전율이라 하기도 하고 유전상수라고도 해요. 비유전율. 예.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만일에 다른 물체라면 뭘까요? 만일에 동일한 물체가 아니고 다른 물리량이면 아까 봤다시피 두 개를 나눈 거죠. 나누다 보니까 얘는 두 가지를 가집니다. 첫째는요. 쌤 생각인데요. 하나는 당이에요. 당 얼마 이래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피 보세요. 밀도 보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즉 부피는 질량과 부피 이런 관계죠. 근데 이 밀도의 개념이 뭐예요? 바로 1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킬로그램이.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1제곱미터당 밀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에서 비열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비열. 그죠? 비열을 C라고 써요. 비열은 뭐라 그래요? 비열은 뭐냐면 단위 질량당 단위 1도 단위 온도입니다. 올리 들어간 열이라 그래요. 단위가 뭐냐? 칼로리 per 그램 도시죠. 그래서 1g을 1도 올리는데 1g당 1도씩 올리는데 그때 들어간 열이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나눗셈의 또 하나의 의미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우리 다르게 다루려고 하면은 다른 물리량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 변화율이 됩니다. 변화율로 많이 써요. 얘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다뤘던 겁니다. 시간 변화에 대한 위치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변화율이라 그러고 뭐랄까 평균 속도라 그러죠. 반면에 미소 변화량, 시간 미소하게 변할 때 위치가 아주 미소하게 변했던 그 미소한 그 순간의 변화량을 우리는 순간 속도라 그러죠. 그죠? 이걸 변화율 또는 미분이라 그런다 그랬죠. 변화율.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재밌는 거 한번 이해하시면 참고로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우리 가속도라 하는 값은 어떻게 돼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속도는 또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F는 M에서 질량당 RM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가속도를 이걸로 설명한 거는 뭐냐면 변화율로 나타낸 거고요. 속도의 변화율로 나타내고 이걸 나타내면 질량당 힘으로 나타낸 거예요. 알겠어요? 뭐 이거 설명해서 안 오는데 가속도는 얘는 즉 변화율로 나타낸 식이고요. 뒤에 거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질량당 힘이죠. 당 힘이죠.
이게 뭘 말하느냐?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2kg짜리 물체하고 3kg짜리 물체가 가고 있습니다. 힘 얼마에 해서 1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10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찰 없다고 하고 쉽게 좀 이해하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가속도가 나오죠. 전체 힘이 10이다. 그죠? 전체 힘이 10인데, 전체 힘입니다. 전체 질량이 5kg니까 가속도 얼마가 나와요? 2라는 게 나오죠. 자, 이때 우리 읽을 때 이건 뭐라 그래요? 아, 이 두 질량은 뭐예요? 1초에 변합니다. 속도가 얼마씩? 2m/s씩 빨라지는구나. 변하는구나. 이렇게 읽죠. 세컨 제곱이네. 그죠? 이래 됩니다. 요거는 변화율로 써서 해석한 거죠. 그런데 얘를 다르게 해석하면 뭘까요?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우리 가속도는 또 하나씩 있잖아요. F는 ma에서. 그죠? m분의 F예요. 그건 뭔 뜻이에요? 이야, 얘는요. 1kg당 1N의 힘이 드는구나. 2N의 힘이 드는구나. 되는 거예요. 맞아요? 1kg당 2N의 힘이 든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2kg짜리는 R자임 얼마 들까요? 끝났죠. 1kg당 2N의 힘이 드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 2kg에는 R자임이, 이 R자임은 쌤은 이렇게 그릴게요. 항상 잘라서 중간에 그립니다. 일로. R자임은 얼마예요? 2는 4N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얼마예요? 3kg짜리는 R자임이 얼마예요? 1kg당 2N 도니까 가속도 2란 뜻은 즉 kg당 드는 힘은 옳죠. 1kg니까 3kg이니까 6N이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얘의 R자임은 4N이고 얘의 R자임은 6N인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때 R자임은 MA에서 구하지만 사실은 다르게 보면 가속도 2라는 것은 kg당 필요한 R자임이다. 이 뜻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하시면 물리하는 데 도움은 되겠죠. 참고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좀 색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우리가 변화량 하는 요거 있죠. 델타라고 쓰죠. 소문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리스 문자인데요. 우리 알파벳을 A, B, C, D라고 쓰잖아요. 그죠? D. 소문자로는 A, B, C, D라고 쓰죠. 이게 그리스 로만 문자는 알파, 베타, 감마, 바로 델타 이렇게 나가요. 요 중에 이제 우리 소문자로 쓸 때 델타 이렇게 쓰고 대문자로는 델타 이렇게 쓰요. 이게 그리스 문자로는 네 번째죠. 델타 이렇게 씁니다. 왜 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방금 했죠. 우리가 어떤 물리량의 변화량이 있습니다. 그죠? 이 변화량 쓸 때 만일에 델타 V라고 쓰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에서 속도 변화량이라 그러죠.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얘를 매우 작은 변화량, 매우 작은 변화를 쓸 때는 델타 대신에 뭐로 쓰느냐? 어디서 놈자 대신에 D라고 써요. DV라고 써요. DV. DV라고 쓰면은 요거는요. 그 순간에 또는 매우 작은 변화량이라고 써요. 변화량 또는 그 순간의 변화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아주 작은 시간, 아주 짧은 순간 또는 그때 변화해서 미소 변화량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미소. 웃는 거 아니에요. 미소. 미세하게 작게 만든 변화량이다. 그런 뜻입니다. 미소 변화량.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량에 그 순간, 그때의 변화량을 할 때는 우리 DV라고 써요. DV라고 씁니다. 그럼 우리 DV의 얘기는 거의 뭐예요? 값이 굉장히 작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 DV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제곱하면은 이게 0에 가까운 값인데 제곱해버리면 더 작아지죠. 그래서 얘는 거의 0으로 무시해버립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우리는 물리에서 변화량을 나타낼 때 델타를 쓰는데 델타로 쓰면은 그냥 그동안의 변화량 이래 되고요. 그 순간의 변화량 하면은 델타 대신에 D로 나타내면 미소 변화량, 그 순간에 매우 작은 순간의 변화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보시면은요.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반지름 R인 원판이 있습니다. 원판. 자, 우리 원판입니다. 그죠? 자, 얘가 물리적으로 지금 반지름 R이 커진다고 칠게요. 그냥 그릴게요. 그럼 이렇게 커지겠죠.
커졌을 때 요 증가한 면적 있죠. 요 면적. 요걸 알고 싶어요. 자, 우리 요 면적을 알고 싶습니다. 자, 요 면적이 면적을 우리 A라 할까요? 요게 면적, 증가한 면적. 요거 우리 DA라고 할게요. DA. 됐습니까? DA. 아주 짧은 시간에 면적 변화입니다.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래 되죠. 사실 우리 요 면적 A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A가 뭐예요? 파이 R 제곱이죠. 맞습니까?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런데 요만큼 늘어났죠. 요거 DR. 우리 반지름이 DR만큼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면 면적은 어떻게 돼요? A-가 되겠죠. A-는 면적을 우리 전체 면적이라 할게요. 그럼 뭐예요? 파이 R 플러스 DR. 반지름이 이렇게 늘어났죠? 예, 제곱되죠. 즉 DA는 요 미수한 면적, DA는 즉 그 순간에 즉 A- 빼기 A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면적을 구하면은 미수하게 변하면 이렇게 되니까 어디 돼요? 옳죠. 파이 R 플러스 DR의 제곱 빼기 파이 R 제곱 되죠.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파이 R 제곱 나오고 그죠? 더하기 2 파이 R DR 나오고 그죠? 더하기 파이 DR의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파이 R 제곱이죠. 그런데 보다시피 파이 R 제곱 떨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이 DR이 요 순간에 아주 미수한 변화라 그랬죠. 그것 때문에 면적이 변한 거거든요. 근데 DR의 제곱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가 너무 작으니까 0으로 보내버리면 우리가 보는 아주 짧은 시간에 면적 변화는 거죠. 2파이 R DR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2파이이 뭔지 알죠, 여러분? 사실은 둘레죠, 둘레. 2파이이 원둘레입니다. 거기에다가 DR 곱, 요거, 그죠? 요 원둘레에다가 DR 곱이 요 원둘레죠. 원둘레에, 거기다가 반지름 증가했는 거 곱해주면은, 그죠? 곱해주면은 바로 증가한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죠. 얘를 갖다가 일정하게 펼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얘가 이게 이제 이때입니다. 그죠? 요게 2파이R이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DR만큼 증가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밑변 2파이R에다가 반지름 증가한 양, 즉 DR을 곱하면 여기에 증가한 면적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에 반지름이 증가함으로써 면적이 얼마 증가했느냐를 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런 의미를 짓는데 물리적으로 그죠? 이런 의미를 짓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한번 나눠볼까요? DR분의 DA가 되죠. 그죠? 이게 바로 2파이R이 됩니다. 2파이R. 뭐가 돼요? 미분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R이 변화량에 따른 R이 순간적으로 변할 동안에 면적이 얼마나 변했느냐. 바로 미분이 됩니다. 미분. 예, 이것을 우리는 미분이라 그러고 물리적인 개념은 뭘까요? 변화율이 되겠죠. 변화율. 변화율이 됩니다. 변화율.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요 문제 같으면은 반지름 R이 변하는 데 대한 면적의 변화율, 반지름 R에 따른 면적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리하시면 우리 델타라는 거는 변화량이라 그랬죠. 변화량. 자, 열을 미소 변화량, 아주 순간에 작은 변화량으로 나타내는 D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이걸 미소 변화량 이렇게 얘기했죠. 변화량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물리에서 예를 들어서 그죠? 또 물리량을 비교할 때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dt 시간 아주 짧은 시간 그죠? 거기에 따라서 미소 속도 변화량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앞에로 썼다면은 뭡니까? 이거는 동안이죠, 동안. 시간 델타 t 동안 이래 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그 순간을 말하죠. 순간. 아주 짧은 순간. 그죠? 그 짧은 시간. 거의 뭐 0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둘 다 변화율이지만은 얘는 동안 변화율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예, 바로 평균 우리 dt분의 dv의 가속도입니다. 우리 이때를 우리는 평균 가속도라 그래요. 이거를 평균 뭐뭐 동안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평균 가속도라 그러죠. 평균 가속도입니다. 반면에 이때는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 순간의
속도 변화죠. 변화율입니다. 그죠? 우리 요때를 뭐래요? 순간 가속도라 그래요. 순간 가속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똑같은 변화율이지만 뭐뭐 동안으로 표시했느냐, 그 순간으로 표시했느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게 또 뭘 말하는지를 우리 그래프 쪽에서 한번 이해해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겠죠. 자, 우리 VT 그래프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자, 이때 VT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었다고 칩니다. 자, 이때 우리 요 시간이 요때가 t 제로라고 할게요. 요때 시간이 t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때 시간이 t0에서 t까지 요만큼 변했죠. 요걸 델타 t입니다. 이거 뭐 동안이죠. 그 동안에 t0일 때 속도가 요때가 v0겠죠. v0. 그죠? 요때 t일 때 속도가 나중 속도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어서 t에서 t에서 t 동안 변할 동안 이만큼 변했죠. 그럼 우리 물리적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요게 뭡니까? 델타 t죠. 요게 델타 t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뭐냐면 델타 v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델타 t 동안에 델타 v 요게 뭐예요?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동안입니다. 그죠? 결국 여기서 요 갈 동안에 요 갔다 우리 뭘 구한 거예요? 변화율 구한 거죠. 자, 그래프에서는 뭐가 돼요?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 이렇게 떼지겠죠. 그죠? 결국 요때 요 기울기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 거고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죠. 바로 평균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가속도가 된다. 이래 돼요. 근데 반면에 자, 이번에는 똑같은 속도 그래프가 그렸습니다. 보세요. 자, 만일에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다 얘기해요. 이렇다. 그랬을 때 우리 시간인데 이때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 그리기 어렵지만 요 델타 t가 아니고 요거 dt라 해요. 미소 시간 dt입니다. 그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때가 v0고 요 뒤에가 v0지만 좀이라도 변했죠. 변했습니다. 그죠? 요게 바로 d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미세한 시간 동안에 미세한 속도 변화가 요 뭐예요? 변화율이 생기죠. 맞습니까? 그게 어디 되느냐 하면은 요 파란 선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역시 접선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이 접선이 돼요. 접선. 요 접선이 됩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그 시간대, 요 시간이 t겠죠. 그죠? 요때의 뭐가 되느냐?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 dt분의 dv가 되죠. 자, 접선의 기울기 하는 거는 보다시피 그 순간입니다. 요 순간, 그 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예요. 변화율이죠. 그 변화율은 이 그래프에서 보면 x 변화분의 y 변화니까 기울기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즉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냐? 그 순간의 가속도가 됩니다. 순간 가속도라 그래요. 순간 가속도. 그래서 물리적으로 뭐뭐 동안을 구할 때도 있고 그 순간을 구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이 변화율을 쓰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분입니다. 미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또 적분적으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미분을 역으로 하는 건 적분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VT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다고 칩시다. 이렇다고 치면 방금 우리 뭐라고 썼냐면은 요때 DT가 있잖아요. DT. 요 델타 T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DT 미소 시간 동안에 요만큼 흘렀어요. 그럼 속도가 요만큼 변했겠죠. 속도 변합니다. 근데 원체 짧으니까 요 속도 우리 V를 할게요. 요 값을 V를 할게요. 그때. 그럼 여러분 요 면적 여기 뭐가 될까요? 요 면적이 바로 요 VT 그래프에서 요 면적입니다. 면적 그죠? 요건 미소 면적이 되겠죠. 작은 면적 그죠? 우리 이걸 DA라고 할게요. DA. 미소 면적이 돼요. 여기 값이 얼마가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죠? 가로를 우리가 높이를 V라고 보면 V잖아. 그 값이요. 그런데 미소 시간 DT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DT, dV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뭘 알고 싶으냐? 알고 싶은 게 요 면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T1에서부터 T0에서부터 T까지 면적을 알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요때의 v 곱하기 요때 v 다 다르겠죠. 그때 곱하기 요 dt 요때의 속도 곱하기 dt 요때의 v 이걸 뭐 해줘야 돼? 다 더해줘야 되겠죠. 이 면적을 다 더해주면 이 면적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다? 우리 적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v dt 즉 미소 면적을 어떻게 한다? 다 합쳐준다. 적분입니다. 그죠? 면적을 다 합쳐준다. 어디서부터까지? t0에서부터 t까지 다 합쳐준다. 요 하나가 바로 요만한 면적입니다. 요만한 면적인데 이렇게 써버리면 t0에서 t까지 이만한 면적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다 더한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사각형 면적을 일일이 그 함수마다 다 더해준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요때 전체 요 전선의 면적이 돼요. 면적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죠, 여러분? VT죠.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속도 곱하기 시간 했더니 면적이 되는데 속도 곱하기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속도에다가 시간 다 했잖아요. 뭡니까? 바로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면적이 되는데 VT 그래프의 면적이 뭘 또 의미하느냐? 바로 움직인 거리 또는 변이가 되더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은 다시 돌아갈게요. 자, 계속해서 설명하면은 우리 변화율을 구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변화율을 미수하게 나누은 다음에 그죠? 두 가지가 나오죠. 나누어서 뭘 해요? 예, 그때의 변화율을 구하면은 즉 그거에 따른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기울기를 구한다. 이 말은 바로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을 해서 그 물리량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다. dt분의 dv다 하면 가속도가 되죠. 또 만일에 시간에 따른 이동 변이에 하면 여러분 그때의 순간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변화율을 이용해서 뭘 구해요? 면적을 구해요. 이건 적분이라 그러죠. 그죠? 적분을 구하면 또 다른 물리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니까 요 첫 번째 식에서 뭐가 됩니까? 그죠? 뭐가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ds는 변화율이죠. ds는 어떻게 썼어요? v dt가 되죠. 그래서 만일에 얘를 쭉 다 더해버리면 바로 v dt를 즉 ds를 다 더한 게 되니까 총 거리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또 여러분 요건 또 어때요? 요 식은 다시 쓰면은 dv는 a dt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에다가 시간 미소 전화를 곱하면 바로 속도 변화가 돼요. 얘를 다 더하면은요, 바로 뭐가 되느냐? 속도 변화가 나와요. 속도 변화. 자, 이 뒷부분은 굳이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좀 참고 삼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수학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공부할 학생 마세요. 수학적으로 어떤 y라는 값이 x의 함수로 되어 있다고 칠게요. 우리 이때 이걸 뭐라 그래? x는 우리는 독립변수라 그래요. 그죠? 독립변수고 f는 이제 함수죠. 이 독립변수에 의해서 y 값이 정해져요. 함수에 따라서. 그래서 y를 뭐라 그래요? 종속변수라 그러죠. 종속변수라 그럽니다. 이랬을 때 이 x의 변화량에 따라서 y가 그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게 바로 dx에 대한 dy 이렇게 써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아까 했죠. 변화율이라 그래요. 변화율.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한번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첫 번째요. y 값이 상수다. a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그죠? dy는 얼마냐? 여러분 dx에 대한 dy x 변화되고 x 변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요? 만일에 dx의 변화에 대한 y 변화량은 0이 됩니다. 그죠? 자, 뭐가 돼요? 상수다 보니까 0이 되죠. 두 번째, y꼴로 ax다. 라고 할게요. 1차네. 그죠? 그럼 여러분, 이때 dy는 어디 되느냐? 한번 계산해 볼게요. dy는 어디 하면 돼요? 옳지. 이게죠? a가 앞에 나오겠죠? a 나오고 x 플러스 dx 됐습니까? 빼기 ax가 되겠죠. 아까 했습니다. 우리 앞쪽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빼니까 여러분 얼마가 돼요? 이걸 빼니까 ax가 떨어지죠. 바로 뭐가 돼요? a dx가 되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때 dx 변화에 따른 dy는 가면 뭐가 됩니까? a만 남기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세 번째, y 꼴 ax 제곱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dy는 그죠? a 자 x에다가 dx 변했는 거에 제곱 빼기 ax 제곱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변화율을 구하는 건 이래 됩니다. 그럼 얘가 제곱하면 앞에는 ax 제곱 더하기 2ax 뭐 쭉 나옵니다. 근데 x 제곱 떨어지죠. 떨어지고 남는 게 2ax dx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세 번째 거 더하기 a 그 다음에 dx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dx 제곱은 0이 된다 그랬죠.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dx분의 dy는 뭐가 되느냐니까 2ax가 되죠. 됐습니까? 볼게요. y 꼴로 a의 x의 3승이다. 이렇게 되면은요. 역시 여러분 dy 즉 y의 미수한 변화 값은 x에 따라 다가니까 a에다가 x 플러스 미수한 변화의 전체의 3승 그 다음 ax의 3승 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여러분 재밌게도 3승하면 앞에 떨어지죠. 그럼 이 앞에 나오는 건 뭘까요? 3배의 ax의 3승 dx 나오고 그죠? 더하기 3배의 ax dx의 3승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뭐 ax dx의 제곱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곱 나오고 이거는 dx의 전체 또 3승 뭐 이렇게 나와요. 앞에 ax 3승 떨어지고요. 이 제곱하고 3승을 하면 당연히 0이 되버죠. dx 미수 값은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3ax의 제곱 dx가 되죠. 즉 dx분의 dy라는 값을 구하면은요 3배의 ax의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요 관계에서 뭔가 하나 재밌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결론 나면은 y 꼴로 ax의 n승을 미분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뭐가 돼요? dx분의 dy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게 n이 한 차수 줄어들죠. 즉 x부터 할게요. x의 n-1승이 되고요. n이 앞에서 곱해줍니다. 그죠? 3이 앞에 나와서 3이 되고 여기 보면 2가 앞에 나와서 2가 됐죠. 그래서 바로 na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na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분하면은요. 여러분 3차가 미분하면 2차가 되고요. 그럼 하나 외우면 좋겠죠. 이게 3차가 미분하면 하나 차수가 줄어들면서 그 앞에 요 차수 개수만큼 앞에 곱해주면 돼요. 바로 미분했는 변화량 값이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재밌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y 꼴로 x분의 1이다. 얘를 만일에 변화율을 구해라. x에 대한 y 변화율을 구해라.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 dx분의 dy는 쉽습니다. 그죠?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 얘는 뭐 하면 돼요? x의 마이너스 1승이죠. 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 차수만큼 앞에 곱해주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빼주니까 x의 마이너스 2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 재밌는 것도 하나 해보시면 우리 이런 공식 알죠? S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V0t 플러스 2분의 1AT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미분해봐요. 자, 우리 ds분의 dt 이게 뭡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이 변경. 이게 바로 속도가 되죠. 맞습니까? 자, 미분해보세요. 자, 요거 미분할 겁니다. 자, 더하기 미분일 때는 각각 미분해주면 돼요. 자, V0t 1차죠. 1차를 미분하면 뭐 했나 그랬습니까? 아까 나왔죠? 1차를 여기 있네요. 그죠? 1차를 미분하면 차수가 제로차가 돼버립니다. 즉, V0만 남죠. 됐습니까? 더하기. 자, 요거 미분합니다. 요거 미분하면 제곱이 앞에 나오니까 2분의 1 곱하니까 2 사라졌죠? 그럼 남는 거는 AT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뭡니까? 그렇죠?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됐어요? V는 V0 플러스 AT. 사실 이 식과 이 식은 미분관계예요. 미분관계. 이것뿐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이때 이거를 얘를 미분해요. 자, 얘를 미분하면 뭡니까? dt분의 dv죠. 아까 했죠. dt분의 dv.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뭡니까? 바로 순간 가속도예요. 됐죠?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V0 나고 상수죠. 상수니까 뭐가 돼요? 0이 되고요. AT 미분하면 1차니까 A만 남죠. 즉 가속도가 A,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가속도, 그죠? 가속도 A인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일 때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는 1차 함수가 되고 변이는 2차 함수가 되는 이유가 이 미분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래요. 거꾸로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적분이라 그래요. 적분. 그래서 A를 적분하면 요래 나오고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까지는 아직 미적을 배우지 않았으니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변화율이 어떤 데서 나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